정재동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에 따른 대책 부재 문제와 산불 방제 체계 문제, 집안 침야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 즉 공공소각장 미이용에 따른 대책 부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환경국장은 서울시가 신설하고 있는 마포구 제2소각장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 구도 반드시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포구 제2소각장인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마포구는 현재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게다가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주민이 제기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입지 결정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항소한 상태로 만약 최종심에서 승소한다면 제2소각장은 2030년쯤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패소할 경우는 건설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4년 이후에 요청을 할 예정이고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2년 이상 유예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금은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 예측이 어렵고 유예가 되더라도 유예 기간 동안 소각 용량, 즉 공공소각이나 민간 소각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소극적이던 청소행정관은 비로소 올해 4월 29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공공소각장인 4곳의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중 한 곳을 뒤늦게라도 공공이용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광명시와 직접 협의를 통한 광명시 신규 공공소각장 이용이 가능한 대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공공소각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처리 비용이 공공소각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이르는 민간 소각 물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구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소각장을 자체 건설하거나 구로구가 참여하고 있는 광명 신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해 광명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되어 신설된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조항이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으로 생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공공소각장 공동이용 노력이 구청장의 막연한 책무에서 법률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동대문구와 관악구는 해당 공공소각장 설립 당시에 운영협약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12년과 2013년에 각각 노원 자원 회수시설과 강남 자원 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행정과는 타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 소각 처리 비용 급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소각장 이용 계약을 당초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2026년부터 장기 계약 계획 중으로 구체적인 방침은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면 과제임에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공동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환경부의 한시적 유예를 대비한 어떠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그리고 매립 순입니다. 앞 단계에서 폐기 물량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생활 폐기물 발생량 51,267톤을 최고로 매년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정책과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산불 방제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인명피해 18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3,848동, 농업시설 6,106건,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공공시설에서는 피해 769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10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산림지대가 아닌 도심인 대구광역시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민가로 확산되고 주민 1,20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평년보다 고온 건조한 환경과 더불어 실화 등으로 인하 발생했으며 점점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산동과 독산 1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관악산, 삼성산, 호암산과 접해 있어 산불에 취약하고 산림 면적만 294헥타르로 구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레길 등 약 32km에 이르는 주요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어 철저한 산불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산불 대응 체제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일선 산불 진화 감시 인력은 고작 8명 뿐으로 대부분 60, 70대 고령으로 산불 진화 전문 진화 예방대라는 이름이 무색할 실정입니다. 단기간 기간제 근로 계약과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젊은 연령대의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감시 인력이 수행하는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금지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은 단순 계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어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실화 및 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군은 실효성 있는 법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림법상 100헥타르 미만의 중소형 산불의 경우 구청장이 산불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데 구 직원으로 구성된 산불 진화대는 총 2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구가 보유한 방연복은 고작 8벌 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및 잔불 진화 지원에 투입되어야 하는 직원들은 방영 장비 부족으로 무방비로 화재 화염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수수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남 산불 때는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일반직 공무원이 부실한 장비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산불 감시용 지능형 불꽃 감지 CCTV 설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 시간에는 산불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151대의 CCTV는 이산 동기 범죄 예방용으로 전문적인 산불 감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보이는 소화기는 17개소 19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이는 소화기가 들어있는 보관함은 상시 잠겨져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접근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공원 녹지가가 추진 중인 호암산 수관 수막타워 산불 진화 시스템은 설계 용역비 예산만 마련한 상태로 2026년 말까지의 본 사업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업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시작만 하고 사업은 지연된 것입니다. 산불은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산불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고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지능형 불꽃 감지 CCTV, 무인 감시 체계,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불 조기 감지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산불 예방의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땅꺼짐, 즉 집안 침야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한 집안 침야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도로 집안 침야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4월 11일에는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우리 구와 인접한 구로잔화국 사거리에서도 지름 1.5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시흥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번 광명시 사고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안전법 제46조에 의거 사고 발생 관리 대상인 집안 침야는 면적 1평방미터당 이상 또는 길이 1m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법정 규모보다 강화하여 면적 0.8평방미터 이상 또는 깊이 0.8m 이상 또는 인명피해 발생 집안 침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침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사전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2일에 광명시 사고에 따른 피해 수준이 수습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사고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공사 주관으로 우리 구 구간의 신안산성 공사장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통해 받은 이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안산선 3-2 공구의 경우 점검 항목인 집안 침해 관련해서 유관 조사만 했고 지하 속 빈 공간, 즉 공동조사를 위한 쥐표 투과 레이더는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23일 및 5월 말 시행 예정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실제 실지 여부를 점검했는지 교통행정과에 확인했으나 관련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되려 도로과에 지난 2월 지표 투과 레이더 점검 자료만을 제시하며 문제없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안산성 공사 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이지만 도로과에 과거 시점 지표 투과 레이더 점검 자료만 있을 뿐 정작 교통행정과가 점검해야 할 시공사의 지표 투과 레이더 점검 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공사 구간의 집안 조사 등급 등 집안 현황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공사 측으로부터 제출을 거부당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강동구 명일동 사고 현장의 경우 서울시 영역 보고서에 따르면 단층 파세대인 연약 집안으로 서울시는 이 일대를 땅꺼짐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의 집안조사 등급 등 집안 현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대규모 지하철 공사장임에도 공사 구간 집안 현황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도를 모르니 사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사 주체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교통행정과는 시공사의 점검 결과 자료에만 의존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검증도 못한 것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큰 허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구 관내 공사장에서 광명시와 같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 구는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에 관해서는 2중, 3중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광명시 사고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와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집안 침해 자체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가 없으며 자체 점검 및 전부 외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및 외부 기관 제출 자료의 검증을 위한 구청 내 기술사급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구 도로 전체의 집안 침해 여부를 관리하는 도로과는 용역업체와 서울시의 지표 투과 레이더만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안전관리와 향후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비해서 자체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와 기술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집안 침해 고위험 지역은 총 7개소이나 안전점검 대책은 GPR, 지표 투과 레이더뿐입니다. 그러나 지표 투과 레이더는 지하 2m 이상은 검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강동구 명일동 사고는 지하 10m 이상 공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대한 우리 구의 집안 침해 상시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공사 등의 점검 보고 자료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인근 집안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안전한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 도로의 집안 침해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대책과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성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후 관련 안전성 결과를 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우리 구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미래 도시국장님. 본 의원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인재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가족이나 금천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우리 구는 안전한가, 우리 동은 안전한가 꼭 묻거든요. 국장님, 2022년도에 관악산 관련해가지고 산불 발생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는 아는데 제가 23년도에 부임을 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고 진화가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먼 지역도 아니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두 건의 뭐 작은 사고겠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가라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금천구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도 답변을 드렸지만 최근 8년간 우리 구청에서 산불 사고가 없었고 또 주택가 인근에서 국장님, 예. 사고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물어보시니까 네. 예, 이제 사고에 난 8년간 큰 산불 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고 네. 지금 보면 만약에 금천구에 산불이 났다. 지금 현재 산불이 났다. 그러면 8복의 방연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8복의 방연복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그러면 291명으로 된 우리 구 직원들은 뭘 입고 출동을 합니까? 그 진화대는 보조 진화대입니다. 보조 진화대고 어떤 주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뒷불을 정리하거나 뒷불 정리하다가 공무원들이 사망 사건 발생한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사실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이긴 하지만 이 진화대도 사실은 뒷불 정리로 가야 되는 진화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8분 외에 예. 291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입고 가야 되는지. 네, 그 직원들이 투입된 거는 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불 정리고 예, 비상적인 상황에서 지휘를 주부를 뒷불 정리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그 중앙통제본부에서 지휘를 잘못해서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걸로 지금 저는 보아집니다. 잘못 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잔불 처리라든지 초기 대응에 현재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국장님 답변으로는 산불 진화복 현황이나 우리 감시대 현 조건에 다른 구도 유사하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구는 약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이게 보면은 꼭 다른 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방식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집행부에다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 금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못하느냐?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가 뭐 291명의 어떤 방역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국장님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충족은 제가 못하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걸로 믿고, 사전 예방이라든지 신속 대응 체계에 더 대비할 걸로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승중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이승준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뭐 지역 언론 통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행감대 집행부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이제 뭐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계획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틀 근무하게 된 지 이틀 차라 제가 구체적인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파악이라든지 잘 모르시겠죠. 안 됐지만 네, 제가 답변 내용 중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또 4월 11일 신안산선 광명 지하 터널에서 공사장이 붕괴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혹시 가졌을까요? 토목 쪽으로 전공하셨죠, 지금? 맞습니다. 네. 토목 전공입니다. 이 지하 사고가 쉽게 예측이 됐으면 조치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고는 우리가 대비를 해도 뭐 정말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죠. 2중, 3중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금천구에 혹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다면 우리 광명에서 이제 바로 이제 같은 노선이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옆 동네예요. 옆 동네에서 이런 붕괴 사고가 있어놨는데 이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혹시 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서에다가 일단 현장에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먼저 가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떠한 조치와 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이걸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반면 교사를 당연히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혹시 그런 점검 체계가 딱 그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내부 검토를 시켜보겠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옆집에 뭐 불이 났으면 우리 집은 괜찮나?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을 행감 때도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이 국토부든 서울시든 금천구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당연히 금천구에서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공사 현장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마땅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이 민간 사업에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3-2 구간에 공동조사를 위한 지표 투과 레이더 이거를 원래 5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를 부서에서 확인을 한 자료거든요. 그럼 5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저희가 행감 때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아마 지금도 안 했어요. 네, 7월 중에 이달 중에 하는 그러니까 것으로. 왜 7월 중에 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4월 달이었는데 제가 5월 얘기한 건데 네. 4월, 5월, 7월. 아니야, 차라리 그냥 10월 달에 행감 끝난 뭐 8월 달에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뭐 정확한 그때 시점의 상황은 모르지만 제가 추정은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시흥대로
하부를 따라서 신안산선 노선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노선에 대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월에 다시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서울시에서 한 거고 이거는 민간 자기 네. 회사에서 시행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안 했어요. 네. 안 했으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있었을까요? 조치라든지.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따로 해야 되는데 시차적으로 4, 5월에 조사를 하고 바로 또 한 달 뒤에 바로 또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텀을 두고 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면 그게 이제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제 개인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그리고 뭐 10월, 11월 그런 거 맞지 않고요. 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서에서 어떤 확인도 조치도 없었고 시행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냥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법령 위반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령 위반인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은 해당 시공사에 빠른 조치와 조사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들어가실 텐데. 네. 시간 조금 멈춰주십시오. 네, 정재동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남았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서 지금의 과장, 국장의 자리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공무원의 6대 의무, 특히 성실, 친절과 공정, 청렴 등을 지키며 국민 중심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